지금 나오고 있는 하마스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 경고를 보면 민간을 폭격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이 뭐 지상군 투입은 물론이고 폭격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지.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군 파견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공격 자체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인질을 한 명씩 처형하겠다. 마치 2014년에 IS가 예. 이슬람 국가 스테이트는 IS가 자행하던 그런 행태를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인질을 처형하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유포한다면 결국은 이들은 스스로가 무장 테러 조직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형국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은 하지만 과연 이들이 그렇게 자행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전면전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에 주저하는 것처럼 하마스도 역시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자지구 안에 있는 민간인들 역시도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사태가 진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엔 민간인들 피해가 클 텐데 국제적인 비난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인 희생이 크고 그동안도 사실은 이 공격 이전에도 가자지구가 경제난 때문에 민간인 희생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2007년에 무장 정당으로 시료 통치를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내에 전기를 끊는다거나 뭐 물 공급을 끊는다거나 생필품을 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봉쇄를 강화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극우 정당으로 연정을 구성해서 재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더 이 팔레스타인을 압박해 왔어요. 예. 그래서 서한지구의 정착촌, 유대인 정착촌도 더 확장하고 종국에는 서한지구를 병합하겠다라는 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차별 조치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은 이 공격 전에도 와 있었고요. 이 공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마스가 이 알악사 홍수로 명명된 이 공격을 자행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의 희생을 감안하고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가 있고 서한지구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가자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서한지구도 이스라엘 쪽으로 병합을 하겠다. 네. 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적으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현지 리포터가 전한 당시 상황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이 10월 7일 6시 반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동안 평상시에 있었던 뭐 테러에 대한 진압, 뭐 가자의 로켓 공격에 대한 진압의 그런 어떤 정책들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으로 들어가요. 지금 사상자 수가 지금 정확한 집계가 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 공격을 당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7일 동안의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하이 홀리데이였었기 때문에 최소 인원만 남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나 휴가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의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격이 지금 현재 상태까지를 낳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마스의 이런 공격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지금 이런 이팔 갈등 그리고 하마스와의 갈등은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 수십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쌓여왔던 그 갈등에 지금 언젠가 터트릴 것을 지금 터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지에서 전해진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그 공격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휴일이었다는
얘긴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은 공격 당시 10월 7일이 그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7일간의 그 유대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안보나 보안이 굉장히 느슨한 상태였죠. 굉장히 방심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또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시점이 참 애매한 게 10월 7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인 10월 6일이 중동 역사상 가장 커다란 포인트였던 시점이었던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것이 바로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제4차 중동 전쟁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시점,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해서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또 제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이런 시점을 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